뜨는 해 시리즈 신이키. 신이키 작가의 뜨는 해 시리즈는 2025년 제작된 작품으로 크기는 세로 145cm, 가로 75cm입니다. 세로로 긴 화면은 빈 공간 없이 가장자리까지 문자들과 인물, 사물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소리들이 종이 위로 쏟아져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작품의 배경이자 주인공인 문자들은 겹겹이 반복되어 화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소는 해, 느는 해, 뜨는 해 시리즈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작품의 상단에 시원한 큰 조명이라는 결자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문자는 의미를 해독할 수 없는 문자들로 자로 잰 듯 반듯하지 않고 사물들 사이를 강물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릅니다. 어떤 글자는 진한 먹으로 크게 쓰여 목소리를 높이는 듯하고 어떤 글자는 물을 많이 섞어 흐릿하고 작게 쓰여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 농담의 차이가 화면에 리듬감을 부여합니다. 글자의 파도 사이사이에는 4명의 인물과 사물들이 섬처럼 놓여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옆모습의 인물이 무언가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한 통을 들고 있고 그 옆으로 시원한 큰 조명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정면을 바라보는 인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는 긴 머리의 인물이 서 있고 그 옆에는 트레인 팬이라고 적힌 둥근 모양의 사물이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는 짧은 단발머리의 인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물들은 굵은 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졌으며 표정은 담담합니다. 인물과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화면의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거침없이 쓰여진 문자들은 이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연결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인물, 사물은 문자의 반복을 통해 서로 어우러져 연속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은 생각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리듬 혹은 머릿속에서 울리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가 작업 과정에서 만났던 대상이며 좋아하는 사물입니다. 작품 속의 사람과 사물들은 그 낯선 감각의 완충의 자리처럼 놓여 있습니다. 작가는 온도로 세상을 감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음 창작제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뜨겁고 이상하게 감각되어 무서웠던 감정이 작업 과정을 통해 여러 온도로 변하여 그 시간이 잘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작품 속 문자들은 작가가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인 온도가 소리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문자가 되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신경 다양성 작가가 감각하는 소리와 온도,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과 만나게 됩니다. 수모, 주현민. 주현민 작가의 2025년 작품 수모는 세로 145cm, 가로 29cm 크기의 한지 작품 10점으로 구성된 설치 작업입니다. 각 종이 위에는 물의 어머니라 불리는 해파리들이 한 마리씩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 해파리들은 서로 접촉하거나 엮이지 않고 각각 떨어진 채 나란히 떠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화면들이 만드는 수직의 선은 공간 전체에 고요한 리듬감을 부여합니다. 작품을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해파리들은 단순화된 형태로 다양한 농담의 흑백과 금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해파리는 진한 먹색이 머리와 촉수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넓게 퍼져 있고 안에는 금색이 군데군데 찍혀 있어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반면 바로 옆의 해파리는 물안개 같은 흐릿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개체들은 가느다란 붓으로 세밀하게 묘사된 또렷하고 구불구불한 외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촉수는 먹색이 덩어리를 이루어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또 유난히 구불거리는 촉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빛과 물결에 감싸여 그 형태의 일부를 숨긴 채 금방이라도 다시 흩어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화면 곳곳에 사용된 금분은 번진 먹색 위에 스며들 듯 올라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렷한 검은색 위에 점을 찍듯 강조되어 있습니다. 금빛은 어느 곳에는 응축된 덩어리로 또 다른 곳에서는 20개 어두운 번짐 사이에서 흩뿌려진 자녀의 빛처럼 보입니다. 주현민 작가에게 해파리는 단순히 바다 생물이 아닙니다. 해파리의 유형은 생존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작가는 헤엄치는 힘이 약한 해파리가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작가 역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맞춰 나갔을 것입니다. 화면 위로 길게 흘러내린 먹선과 흩뿌려진 금빛들은 그러한 작가의 모습을 투영하는 듯합니다. 힘이 약해서 때로는 물결에 밀려나고 번지기도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생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그 가늘고 구불구불한 촉수에 담겨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마이산, 박정선. 마이산은 세로 91cm, 가로 73cm 크기의 작품으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전라도의 명산 마이산을 주제로 한 풍경화입니다. 화면의 중심에는 커다란 회색 바위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의 정수리에는 짙은 초록색 수풀이 머리카락처럼 감싸고 있으며 산 아래쪽에는 보라, 분홍, 노란색의 다채로운 꽃들이 길을 따라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꽃길 사이로는 전통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들이 아늑하게 자리 잡아 웅장한 자연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마이산의 암벽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마이산은 오래전부터 바라보는 이에 따라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산입니다. 작가는 바위산 중앙에 세로로 깊게 파인 골짜기를 코에선으로, 그 양옆에 가로로 길게 그어진 검은 틈을 지그시 감은 두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평온하게 명상에 잠긴 거대한 얼굴처럼 느껴지도록 간결하고 힘있는 선을 더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마주하게 합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흑백 인물화에 집중해왔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흑백의 세계를 벗어나 초록빛 생동감으로 가득 채운 작품 마이산은 작가의 성장과 생명에 대한 바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고요의 흐름, 임지아. 임지아 작가의 고요의 흐름은 2025년에 제작된 수묵화로 크기는 세로 76cm, 가로 72cm입니다. 한지 위에 먹의 농담을 사용해 연못의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의 중앙과 아래쪽에는 잎이 부채처럼 넓게 펼쳐진 수련들이 서로 다른 높낮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먹선은 또렷한 윤곽을 이루기보다 먹 특유의 번짐과 다양한 농담을 통해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에서 먹은 느리지만 단번에 그어지는 붓질과 충분히 물을 머금은 흔적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겹겹이 놓인 식물 뒤쪽에는 오리 한 마리가 조용히 떠 있습니다. 오리는 물 위에 몸을 맡긴 채 잠시 멈춘 듯 보여 작품 속 속도를 한층 느리게 느껴지게 합니다. 매우 세밀한 작업을 주로 해왔던 작가는 이번 이음 창작자 아카데미에서 한 번의 붓질로 화면을 완성해야 하는 낯섦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의 과정은 의지를 가득 담아 쌓아가는 작가의 작업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묵 작업에서 작가는 오히려 먹의 번짐을 따라가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먹의 번짐과 여백을 따라가다 보니 연못의 물결이나 붓꽃의 느린 움직임이 화면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작업 방식과 작가가 작업을 하며 느꼈던 감각 사이에는 어딘가 닮아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먹의 번짐을 따라가며 그리는 이 방식이 평소 마음이 복잡할 때 조용한 자연에서 위안을 얻어왔던 작가의 경험과 겹쳐지면서 작가에게 하나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수지 수련들 사이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의 모습이 작가에게 위안이 되었듯 이 작품이 관람자에게도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한 순간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닿기를. 부제, 꿈에. 박은영 작가. 박은영 작가의 너에게 닿기르는 2025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크기는 세로 91cm, 가로 73cm이며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랏빛과 흰색이 섞인 몽환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두 명의 인물이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한 여성이 평온하게 눈을 감고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화면 위쪽으로 물결처럼 부드럽게 넘실거리며 화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위쪽에는 머리카락 물결이 닿는 곳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누군가의 가느다란 손이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펼쳐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분홍빛의 상사화와 주황색 금붕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꽃이 피어날 수 있고 물고기들이 헤엄칠 수도 있는 물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꽃과 물고기는 현실의 공간이라기보다 무의식의 세계에 가까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다른 그림을 충실히 따라 그리는 재현 작업에 집중해왔다고 말합니다. 소위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정확히 보고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첫 시도입니다. 작품 속 상사화는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며 금붕어는 꿈속에서 느꼈던 상실된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은 비장애인과의 사랑에서 느꼈던 현실의 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작가의 꿈과 소망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늘길, 오연화. 이 작품은 세로 140cm, 가로 70cm로 세로로 긴 작품이며 은색 배경 위에 아크릴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작품은 화면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다부진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정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머리 위로는 초록색 잎과 꽃들이 왕성하게 뻗어나와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인물의 가슴 위치에는 선명한 푸른 빛의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으며 나비의 몸통을 따라 3개의 작은 원이 세로로 놓여 있습니다. 각 원 안에는 꽃을 든 손, 불꽃을 감싸준 손, 합장하며 기도하는 손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 작가의 생을 향한 기도와 염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면 하단에는 흰색 가면을 쓴 인물이 거꾸로 매달린 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맨 아래쪽에 위치한 이 인물의 머리에서는 나무 뿌리 같은 형상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뿌리 끝마다 수많은 작은 눈동자들이 달려 있어 주변을 살피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작품 속 두 인물은 화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하나는 드러난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가려진 모습으로 존재하는 실체와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화면의 상단과 하단은 서로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색과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요소들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상단의 푸른 나비날개 아래쪽에 하단의 검은 몸체 주변으로는 마치 줄기 끝에 열매가 맺히듯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가면들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듯 뻗어나와 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모두 다른 이 가면들은 작가의 여러 모습이자 작가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아들입니다. 작가는 가면을 쓴 모습도 쓰지 않은 모습도 모두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나는 환청과 환시, 환각에 사로잡혀 산다.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곤 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화면 하단에 펼쳐진 수많은 눈과 가면들은 작가가 두정하거나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단의 푸른 나비나 기도하는 손과 마찬가지로 작가를 구성하는 실체들입니다. 결국 하늘길은 자신의 안팎에 존재하는 모든 혼란과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껴안으며 묵묵히 나아가려는 작가의 강인한 생의 의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그 욕망과 희망 사이. 백은영. 백은영 작가의 장애, 그 욕망과 희망 사이는 실제 사람 크기의 마네킹과 날개 모양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 작품입니다. 작품은 크게 바닥에 서 있는 마네킹의 하반신과 그 앞에 떨어져 있는 날개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몸통과 얼굴이 사라진 신체의 모습입니다. 두 다리 위에는 가슴과 머리 대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한쪽 팔이 솟아 있습니다. 다른 한쪽 팔은 이 수직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어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듯한 몸짓을 보여줍니다.
마네킹의 왼쪽 다리 앞 바닥에는 여러 색의 얇은 종이를 겹겹이 쌓아 만든 커다란 날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신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것은 가느다란 쇠사슬과 들꽃들입니다. 이 마네킹의 다리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으며 그 쇠사슬 사이사이로 알록달록한 작은 들꽃과 식물 줄기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꽃들은 바닥에 떨어진 날개 위에도 군락을 이루며 뒤덮여 있어 마치 딱딱한 마네킹의 피부와 날개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킵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쇠사슬과 식물의 줄기, 그리고 바닥에 놓인 날개는 자유가 제한된 장애인의 몸을 떠올리게 하지만 한편 작품을 감싸고 있는 잔잔하고 따뜻한 색의 꽃들에서는 부드러운 온기가 함께 느껴집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흔히 요구되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장애인이 지닌 욕망에 주목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꽃으로 덮인 몸과 움직임을 제한하는 사슬 같은 선들은 아름답게 포장된 희망 이면에 숨겨진 제한된 자유를 시각화합니다. 작가는 바닥에 내려놓아진 날개와 꽃으로 뒤덮인 몸을 하나의 장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관람자에게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라는 강요된 질문 대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듯 보입니다. 마인드, 이혜선. 이 작품은 가변 크기의 설치 작품으로 휠체어에 여성 마네킹이 앉아 있습니다. 마네킹의 머리에는 두툼한 뜨개실로 짠 챙이 아주 넓고 두툼한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여인의 오른쪽 가슴과 가슴 아래의 몸은 같은 실로 짜여진 둥그런 원형의 오브제에 감싸여 있습니다. 마네킹의 몸을 감싸고 있는 원형의 오브제는 오른쪽 가슴의 작은 원과 그 아래에 연결된 하나의 큰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뜨개질 방식으로 제작된 이 원형 오브제는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실들이 중심에서부터 소용돌이치듯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마치 우주의 섭리를 담은 만다라를 연상시킵니다. 마네킹의 몸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뜨개 편물들 사이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이질적이고 차가운 질감이 있습니다. 바로 마네킹의 왼쪽 가슴 부분을 거칠게 덮고 있는 초록색 청테이프입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편물이 한쪽 가슴과 몸의 아래쪽을 풍성하게 감싸고 있다면 마네킹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는 매끄럽고 질긴 초록색 청테이프가 겹겹이 덧발라져 있어 화려한 편물과 대비를 이룹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임신한 장애 여성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꿈과 희망, 기대와 설렘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떠올리며 작품을 바라보면 작품 속 둥근 원형이 여성의 신체를 상징하는 형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이프에 의해 감싸인 한쪽 가슴의 화려한 원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축복만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폭신한 털실의 온기와 청테이프의 서늘한 비닐 질감, 이 두 가지가 한 몸 위에서 충돌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편물들 아래에 감춰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는 화려한 색의 실로 여성의 몸을 감싸 임신한 여성의 설렘과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동시에 오브제의 화려함과 폭신한 질감은 청테이프가 거칠게 붙여진 신체의 일부와 대비를 이루어 드러내지 못한 작가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든 갈 권리가 있다. 김경. 여러분이 서 있는 공간 정면에는 성인 남성의 키보다 높은 3개의 대형 모니터가 가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모니터에서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반면 양쪽 옆 모니터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회색의 노이즈 화면만이 지지직거리며 재생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단 하나의 화면이 아닌 3개의 화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람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영상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넓은 길목에서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 바닥에서부터 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더니 힘겹게 휠체어를 밀며 나아가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길은 어떤 톡도 없지만 여성은 힘겹게 휠체어 바퀴를 굴립니다. 여성이 힘겹게 휠체어 바퀴를 굴려 도착한 것은 여느 평범한 계단 앞입니다. 여성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단 아래에서 그대로 멈춰섭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여성은 어느 가게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약 20cm 높이의 문턱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문 앞에는 누군가 배려한 듯 나지막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휠체어에 큰 바퀴가 넘기에는 턱없이 낮고 가파릅니다. 여성은 경사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휠체어 방향을 돌립니다. 이제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깜빡이며 서로 다른 장소를 비춥니다. 여성은 편의점 앞에 멈춥니다. 편의점 앞에는 지극히 평범한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단 2개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다시 휠체어를 돌립니다. 이제 화면은 여느 길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길을 비춥니다. 화면의 정면에는 왼쪽부터 햄버거 가게, 던킨도너츠 가게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게들은 한 개의 계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편의점의 높은 진입로가, 오른쪽 화면에는 좁은 카페 문이 보입니다. 여인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한 번 멈추고 옆에 있는 도너트 가게 앞으로 가지만 여기서도 다시 멈춘 채 가게를 바라보다 휠체어를 돌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화면 속 여성의 여정은 멈춤의 연속입니다. 편의점에 단 2개의 계단, 누군가의 배려인 양 놓였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인 낮은 경사로, 그리고 평범한 햄버거 가게 앞의 문턱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평범한 풍경들은 작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지지직거리며 어떤 영상도 재생되지 않는 양 옆의 2 모니터는 마치 거친 질감의 벽처럼 앞을 가로막는 현실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멈춰선 여성은 다시 바퀴를 굴려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 위에서 여성은 멈추고 돌아서기를 반복하지만 그녀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다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친구의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김동우. 김동우 작가의 2025년 작품으로 가로 200cm, 세로 105cm의 거대한 흰 종이 위에 검은색 펜으로만 그린 드로잉입니다. 색칠 없이 간결하고 명확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의 집, 중앙의 상어, 오른쪽의 자동차와 태양은 모두 비슷한 간격과 밀도로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바닷속 풍경이지만 우리가 아는 현실의 바다와는 다릅니다. 심해의 물고기, 고대 공룡, 만화 캐릭터, 그리고 육지의 버스와 집이 경계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작가의 머릿속 즐거운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화면 전체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형상입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한 인물이 거북이의 등을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긴 몸을 가진 바다 괴물과 작은 물고기들이 행진하듯 뒤따릅니다. 그 아래 바다 한가운데에는 2층 높이의 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집 지붕 위에는 집 크기만한 물고기가 앉아 있고 그 아래로는 긴 꼬리를 가진 인어공주와 문어가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화면의 중앙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날카로운 이빨과 톱날 같은 주먹을 가진 상어 2마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상어의 입 주변에는 톱니바퀴 같은 동그란 물체가 떠 있고 그 주위를 오징어와 해파리, 줄무늬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감싸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구멍이 송송 뚫린 커다란 바위와 해초들이 자라나 있으며 그 사이로 개와 작은 물고기들이 숨바꼭질하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바닷속임에도 태양이 떠 있습니다. 태양은 중심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 마치 바닷속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화면 가장 오른쪽에는 기둥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며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허뭅니다. 현실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작품 속 세상에는 함께 존재합니다. 작품 속 대상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형상은 오직 검은색의 펜으로 일정한 굵기로 그려졌습니다. 특정 대상을 더 진하게 그리거나 입체감을 주어 강조하지 않았기에 거대한 고래나 작은 물고기 혹은 무생물인 자동차도 동일한 무게감을 지니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상어와 해초, 태양과 자동차는 서로를 위협하거나 보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동등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화면에 어우러진 풍경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경계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양이 손, 박가연. 박가연 작가의 2025년 작품 고양이 손입니다. 이 작품은 부드러운 인조모피 소퍼를 바느질해서 만든 작품으로 길고양이의 팔과 발 모양을 실물보다 크게 제작하여 관객이 직접 팔에 끼우거나 작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체험형 예술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앞에 설치된 박가연 작가의 영상, 길고양이 다봉, 봉봉, 흐짐자가 건네는 작은 힐링, 고양이를 돌보는 행복을 나누는 영상 작업과 한 세트를 이룹니다. 작품은 고양이의 긴 팔 부분과 뭉툭하고 귀여운 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고양이의 발 모양을 한 손을 보겠습니다. 손은 하얀 털모 뒤덮여 있고 도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발바닥 쪽에는 분홍색 천으로 만든 5개의 말랑말랑한 발바닥 젤리가 살포시 피어나와 있습니다. 작가는 이 부분을 입체감 있게 봉제하여 관객이 만졌을 때 고양이 발 특유의 말랑하고 다정한 감촉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고양이의 팔 부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팔 전체를 감쌀 만큼 길고 도톰한 이 팔은 전체적으로 복슬복슬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색, 민트색, 연갈색의 털들이 섞여 있어 알록달록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작가가 정성스럽게 누빈 바느질 선은 고양이 털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합니다. 작가는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며 느꼈던 따뜻한 행복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양이 팔을 착용해보세요. 보드랍고 따스한 고양이 팔의 온기를 느끼며 정면에 흐르는 영상을 함께 감상해보세요. 영상 속에는 작가가 사랑으로 돌보는 길고양이 친구들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이 작품에서 고양이 손은 단순히 동물의 모양을 흉내낸 도구가 아니라 작가와 관객 그리고 길 위의 생명들을 하나로 잇는 다정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털의 촉감과 따뜻한 온기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발견한 작고 소중한 행복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초대받게 됩니다. 수골렘, 손종빈. 손종빈 작가의 수호골렘과 외눈박이 거인은 작가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 듀얼의 등장인물입니다. 전시 공간에는 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 영상 듀얼이 상영되고 있으며 그 앞에는 작가가 제작한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수호골렘은 세로 13cm, 가로 15cm의 입체 조형물로 상체가 발달하고 허리는 가늘며 다시 하체로 갈수록 넓게 퍼지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표면의 질감입니다. 매끄러운 단일면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원형의 돌덩이들이 촘촘하게 박혀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조약돌을 하나하나 이어붙인 듯한 이 형태는 폐허가 된 돌들이 일어나 골렘을 형성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작가는 본래 말랑말랑한 성질을 가진 아이클레이를 손가락으로 직접 굴려 동그란 조약돌 모양을 만들고 이를 하나하나 이어붙여 골렘의 형상을 빚어냈습니다. 이후 이 부드러운 원형의 형태들을 단단하고 거친 석고로 캐스팅함으로써 재료가 가진 본래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마치 풍파를 견뎌낸 고대의 성벽과 같은 견고한 질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몸체의 하단이 마치 녹아내린 돌더미처럼 바닥에 넓게 퍼져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고 특유의 하얗고 거친 흰 톤과 질감은 이 존재가 생명체라기보다는 견고한 성벽과 같은 무기질의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어깨는 몸통에 비해 매우 넓고 비대하여 듬직한 인상을 주며 커다란 어깨에 비해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팔은 바닥을 향하고 있으며 왼팔은 앞을 향해 뻗어 있고 펼쳐진 손바닥은 마디마디 역시 본래 아이클레이로 빚었던 동그란 알갱이들이 석고의 거친 질감을 입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모하여 무언가를 공략하려는 듯한 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선 외눈박이 거인은 매끄러운 초록색 몸체와 압도적인 근육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가슴과 바닥에 닿을 듯 길고 묵직한 팔은 적을 단번에 제압할 것 같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얼굴 정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눈 하나는 이 거인이 가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전투의 선봉에 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전시대 뒤편의 영상 듀얼 속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우리가 조금 전 만났던 주인공들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벌입니다. 영상 속에서 수호골렘은 포어하는 거대 괴수 스완퍼에 맞서 푸른빛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아이를 보호합니다. 조형물로 보았던 그 단단한 돌 몸체가 파편처럼 튀어오르는 치열한 격투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손종빈 작가는 어릴 적 괴수 영화를 보며 느꼈던 거대한 존재가 주는 신비로움을 자신만의 정교한 조형과 서사로 완성했습니다. 전시대 위의 다른 캐릭터들도 이 거대한 싸움과 협력의 역사 속에 함께 존재하는 동료들입니다. 작가의 입체 조형물들과 함께 이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만든 형상에 작가만의 이야기가 더해져 완성된 손종빈의 괴수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놀자. 윤보민. 윤보민 작가의 설치 작품 우리 같이 놀자는 윤보민 작가가 창조한 고양이 캐릭터인 네모양이 이모티콘들이 입체 패널로 제작되어 생동감 있게 배치된 공간입니다. 이 전시의 주인공인 5마리의 네모양이들은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으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네모양이는 이름처럼 네모난 얼굴과 긴 팔다리, 뾰족하고 세모난 귀를 가진 분홍색 고양이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검은색 선으로 그려진 얼굴에는 작가 특유의 솔직하고 쾌활한 감정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가장 왼쪽에는 한 마리의 네모량이가 한 팔을 파이팅하는 것처럼 위로 올리고 혀를 길게 내밀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연두색 글자로 메롱이라는 문구가 쓰여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 옆에는 머리에 빨간 뿔을 단 네모양이가 보입니다. 네모양이 눈동자는 오른쪽 옆을 향하고 있으며 입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공간의 정중앙에는 가장 큰 패널이 놓여 있습니다. 네모양이가 철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모양이는 혀를 살짝 내민 귀여운 표정으로 철봉을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 주변으로는 노란색과 분홍색 별들이 반짝이고 있으며 발 아래에는 초록색 글씨로 할 수 있다 라는 응원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앞선 분위기와 달리 슬픈 표정의 네모양이가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푸른 눈물 웅덩이 속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떨리는 듯한 선들이 캐릭터 주변을 감싸고 있어 네모양이의 슬픈 마음을 한껏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는 눈까지 하트로 변한 네모양이가 하트 모양의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캐릭터 주변으로 분홍색 하트들이 둥둥 떠다니며 하단에는 행복해져라 얍이라는 다정한 주문이 적혀 있습니다. 윤보민 작가는 네모양이라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통해 경쾌하게 관람객과 소통합니다. 관객은 네모양이들 사이를 산책하며 각기 다른 네모양이들이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입체적인 안에서 여러분도 네모양이가 전하는 솔직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논개 스토리 10 조유경. 조유경 작가의 논개 스토리는 논개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10가지의 서로 다른 장면으로 포착한 초상화 연작입니다. 전시장에는 종이에 색연필로 그린 평면회화 10점과 이를 바탕으로 아이클레이를 사용해 입체적으로 만든 부조작품 10점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평면 작품에서 논개는 작가 특유의 기하학적인 네모난 얼굴로 등장하지만 각 장면마다 얼굴의 색채와 머리 장식의 패턴은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논개 스토리 1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논개 스토리 10은 27×40cm 크기의 색연필화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논개의 상반신이 꽉 차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형태를 따라 변주되는 라인과 라인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패턴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작가는 단순히 형태를 그리기 위한 윤곽선으로 라인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들은 리듬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독특한 논개의 초상을 완성합니다. 논개의 초상을 이루는 형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두색 얼굴 위로 흐르는 선들은 2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흐르기도 하고 다시 어느 지점에서 만나 단단하게 뭉쳐지며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짙은 빨간색의 네모난 눈,
그리고 그 눈 안에 네모난 눈동자에는 파란색 펜으로 그은 작은 선들로 이루어진 패턴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고 아치형 눈썹이 가득합니다. 세로로 길게 내려간 코와 여러 개의 세로선으로 이루어진 인중 또한 인물의 독특한 존재감을 형상합니다. 얼굴을 따라 노란색으로 채워진 두 개의 선이 물결치듯 흐르고 있으며 얼굴 위쪽으로는 당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덧붙였던 가발인 가채가 파란색의 넓고 둥근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가채의 안쪽은 주황색으로 채워져 있으며 역시 그 주변으로 리듬감 있는 구불구불한 선과 붉은색 원형 장식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논개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 부분은 갈색과 주황색으로 대비를 이루며 가슴 중앙에는 파란색 동정이 아래로 이어져 붉은색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면 작품 옆에는 작가가 비단 실크 같다고 느꼈던 아이클레이로 빚은 부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논개 스토리 10을 단순화하여 추상적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색과 초록색 아이클레이가 두툼하고 부드럽게 덧발라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작고 동그란 도넛 모양의 오브제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3개의 주황색 꼬리와 2개의 분홍색 꼬리는 마치 논개 머리의 붉은 장신구처럼 느껴져 논개의 얼굴 형상을 비정형의 보랏빛과 초록빛 덩어리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품 위에는 작가의 지문과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재료를 만지며 느꼈던 즐거운 에너지를 전해줍니다.